워라벨에서 이제 워라블로 가야 된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워커 라이프의 블렌디드 네, 뭐 이런 블렌디드. 거잖아요. 최근에 그 일본의 고학력 여성들의 그 출산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재택근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해서 됐다 이런 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 어떻게 보면은 일에 있어서 성과도 나오고 가정도 좀 유지하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사실 큰 그 인류의 어젠다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고 기후 문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사실은 미래 산업의 문제이고 이것은 안보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새로운 녹색 기술을 좀 더 빨리 선점하게 되고 선도 국가가 된다면 일종의 그것은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적 성격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나중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녹색 기술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선도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별 연설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캅27은 캅26와 달리 이제 개도국의 승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탄소 감축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정상회의 세션에서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로서 연설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 현장도 다자 외교 현장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조금 그 NDC 40% 윤석열 대통령도 위원장님도 이제 가서 이거를 일단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 어떤 방법론 이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표를 정한 부분이 좀 우리한테 다소 과하지 않느냐. 좀 과학적인 논거나 뭐 어떤 구체적인 현실 가능한 좀 방법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방법은 어떨 거냐.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국가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정에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클린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했었지만 이젠 클린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일종의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그런 에너지 트랜지션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영국, 주요국들이 탄소나 어떤 석탄 감축에는 합의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일 거냐가 굉장히 의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내년 3월이면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잠근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바닥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로서는 사실 5년 동안 원전 생태계를 거꾸로 한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의 기술력도 그래도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잘 섞어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에 있어서의 탄소 감축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 의지가 있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